자, 근데 사실 그 해보면 알겠지만 벡터가 좀 간직은 그래서 잘하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잖아. 사실 쓸데없긴 해. 거기서 배우는 벡터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벡터랑 너무 달라서 고등학교는 좀 지역적인 거를 그러니까 도형 자체에서의 쓰임새를 많이 이야기하거든.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실. 자, 갑시다. 우리 9번 갑시다. 9번. 자, 그 강의 노트 44쪽부터 올게. 그 기본적인 이야기는 사실 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식을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펼쳐져 있는 형태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완전적으로 고치면 이제 표준형을 고치게 되겠다.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뭐 지름 양글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취 방정식 구하기를 쌤이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은 자취 방정식은 뭐래? 제일 1번에 적혀있지 않아? 도방의 다른 표현. 도방의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랑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같은 말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도형이 주어지고 또 다른 뭔가 정보가 주어지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그걸 만족하는 점들이 어디 찍힐 건데 그걸 연결하면 이제 무슨 도형이 되는지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여튼 이제 등기금이 없는데 방법을 쌤이 몇 가지 적어놨지? 두 가지 적어놨잖아, 맞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x, 우리가 그 자취를 찾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 z 즉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라고 놓고 이제 등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화적 해석해서 관계식을 구하는 거지. 거기 제일 밑에 가보면 그 아폴로니우스 요원, 이건 사실 사람마다 이름이 좀 달라서 그냥 아폴로니우스 요원이라고 할래. 이건 뭐였어? 우리 도방에서 했던 거 기억나? m 대 n인 점표의 자취 구하게 되면 선분 AB의 m 대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이 됐거든. 공간에서는 그게 9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잘 모르겠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야? 각 APB가 90도인 점P의 자취는 이것도 뭐야? 9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AB가 지름의 양 끝점인 9가 되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저거는 이따가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걸 먼저 적어놓고 보니까 유형이 바로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이따가 할게. 바로 할게. 자, 우리 유형 12번 갑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 것 같고 438번 어떻게 보지? 438번?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 구하기인데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일반형을 쓰는 문제라고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우리 구의 방정식 일반형이 뭐지? 구방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라지 ax 라지 by 라지 cz 더하기 d는 제를 이렇게 쓰는 걸 주로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원방 정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점이 몇 개 있니? 문제 보고 점이 몇 개 있니? 4개 있지. 미정계수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표준형도 미정계수 4개야. a, b, c, r 맞지? 근데 그거보다 얘가 다루기가 더 편해. 그건 풀면 제곱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문자에서. 얘는 제곱이 안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반형이 점 4개가 주어지면 보통 일반형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000을 지나니까 이제 t가 0이 되겠지. 그리고 이게 문자가 몇 개나 돼? 4개나 되잖아, 맞지? 그래서 좌표에 0을 많이 줘. 그래서 문자가 좀 잘 지워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00이 있으니까 200을 넣으면 4 더하기 2a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0, 4, 0을 넣게 되면 이제 0, 4, 0이니까 어떻게 되지? 16 더하기 4b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0, 0 마사
00 마사는 16 마이너스 4c가 0. 그래서 c도 4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관계식을 얻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4z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어디를 지난데? 3, a,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 말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하면 그럼 한번 해보지. 오케이. 괜찮지? 자 넘어갑시다. 자 439는 뭐야? 439 부피가 최소라는 말은 주어진 구를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야.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뭐가 나와? 는 이제 이 반지름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부피가 최소오려면 반지름이 최소면 되겠네. 그래서 반지름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제 뭔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440 갑시다. 440.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가 직선일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선분 AB의 길이가 6루트 1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까 했었는데 이건 넘어갈게.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2 갑시다. 442. 사실 시간이 약간 빡빡해서 알겠습니다. 442를 보게 되면 이제 잠깐만 이거 왜 여기 있지? 요거는 여기 있었군요. 442는 쌤이 조금 이따 할게. 442는 이따가 저거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거거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부터 먼저 할게. 유형 13번부터. 유형 13번의 제목이 뭐지? 여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크게 대수적 방법과 비하적 해석 두 가지가 있거든. 뭘 쓸지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단 볼게. 첫 번째로 우리가 443 문제는 이게 뭔 것 같아? A가 2,0,0이고 B가 0,-2,0 그리고 이제 거리가 1대2인 점 P의 자체 방정식 거리. 자, 그때 이제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이제 사실 외분점을 우리가 잘 하는 편인 것 같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 외분은 사실 잘 못하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일단 외분점을 못 구한다면 그냥 대수적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PA 대 PB가 1대2가 되니까 그리고 PB는 2PA가 되고 우리가 어차피 거리를 할 때는 제곱하는 게 편해서 그래서 PB 제곱은 4PA 제곱이라는 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점 P가 포함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 되겠지. 자,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P점의 좌표를 이제 x, y, z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PB 제곱은 뭐가 되냐면 x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될 거예요. 얘에 대해 P의 제곱 뭐가 될 거냐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그냥 도방이야.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불편한 거지. 자, 그럼 넘기면 여기서 4x제곱이 생겼는데 x제곱이 넘어왔으니까 3x제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x가 생겼는데 4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6x가 될 거고 여기가 4, 4, 1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제곱 4y제곱이 생기는데 여기 y제곱이 생기니까 3y제곱이 남겠지. 더하기 3y제곱. 그리고 여기 더하기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z제곱이고 여기는 4z제곱이니까 더하기 3z제곱은 여기로 돼요. 여기가 괜찮지? 근데 되게 못쓰겠다,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6x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y 그리고 더하기 이게 10이니까 3으로 나누면 4가 되겠지.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은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 시켰는지 쌤도 이렇게 계산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를 구하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고 b가 3분의 4고 c가 0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어서 현재 있는 답 마이너스 8이 정확히 나옵니다. 괜찮지? 이게 뭐라고? 그냥 깡 계산 배수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괜찮다고? 우리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1대2인 점표의 자체. 그러면 A로부터 여기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두 칸의 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외분. 그러니까 거리의 B가 1대2인 건 똑같은데 선분의 B의 바깥에 있으면 외분, 선분의 B 위에 있으면 내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봅시다. 얘와 얘의 1대2 내분점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 작았어? 2 작아졌지. 그럼 1대2니까 한 칸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1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3분의 4, 여기 요점 x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왔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 작아졌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0은 그대로 0이 되는 거야. 이게 내분점이야, 내분점. 그리고 요 점은 어떻게 되지? 여기로부터 한 칸, 여기로부터 두 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올 때 x좌표가 2 커졌어. 여기도 2 더 커지면 되겠어. 여기는 4, 가 돼. 여기도 y좌표도 2 커졌지. y좌표 2 더 커지면 돼.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z좌표는 0이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9를 구하는 건데, 숫자를 보니까 못생겼군. 사실 이걸 보면 이미 예상할 수 있었지, 않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를 바란 것 같아, 사실 출제자가. 왜냐면 아폴로니우스 1 자체가 이제 이걸로 풀었을 때 이득이 크면 약간 곤란하긴 하거든. 왜냐면 외분의 아이디를 아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숫자는. 그럼 이제 이거 둘이 중점 잡고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 구해서 절반하면 반지름 구해지고 그럼 구방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라고? 아폴로니우스 1의 처리에 대한, 여기는 1이 아니고 9가 되겠지, 않지? 9의 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민이 구할 수 있겠어? 자체 방정식?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쌤이 지호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잘 하고 싶으면 약간 그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스타일 아닙니다. 이거는 좀 어렵네. 이거는 그림 못생겼다. 어이쿠야. 자, 그 다음에 443. 이 문제 걸어봐. 세건요. 자, A가 마이너스 2, 4, 7이고 그 다음에 이제 9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9야. 이 위의 점 P에 대해서 A, B의 중점의 자취가 9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얘는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중점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얘는 대수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모범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을 M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를 x, y, z라고 잡을 수 있겠지, 않지? 그리고 우리는 x, y, z의 등식 관계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9 위의 점이 지금 뭐래? B라고 줬어. 그럼 B는 편의상 A, B, C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뭐가 성립하게 되지? A제곱, B제곱, C제곱은 9라는 식이 참이 되는 거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지? 괜찮아? 그러면 요 x는 이제 뭐가 돼? 점 A와 점 B의 무슨 점? 중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2분의 C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괜찮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2x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B는 2y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C는 2z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근데 이 ABC랑 얘네들이랑 같은데 이 ABC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저기다가 저걸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y-4의 제곱 2z-7의 제곱는 9라는 식이 XYZ의 등식 관계인 거야. 저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매우 못생겼겠는데 다 구하라고 시켰거든요. 양변을 4로 나누고 열심히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어? 안 어려워. 써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4로 나누니까 이제 2로 나누는 거지. 실제로 제곱 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1, 2, 2분의 7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이 9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5번은 무슨 말이야? 445번 445번은 무슨 말이죠? 아까 그 개념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점씨의 자취가 바로 선분 AB를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9가 된다. 그걸 알고 있으면 굳이 뭔가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냥 선분 AB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점 A와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뭐였지? 지우야,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뭐였지? 대답 못하면 꿀밤이야? 예. 원 맞아. 근데 쌤이 그걸 다르게 부를 말이 있었는데 은제표. 조랭했다.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생기거든. 이렇게. 근데 직각이 되면 뭐가 돼? 반원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반원 두 개 합치면 뭐야? 원 하나잖아, 맞지? 그래서 직각일 때는 특별히 원이 된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각이 딱 이렇게 각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는 원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만약 위아래 둘 다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조랭이떡 모양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니지, 마트로시카가 더 별로인 것 같아. 조랭이떡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맞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가 돼? 이제 특별히 직각일 때는 원이 되는 거지. 특별히 직각일 때. 괜찮아?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해, 수연아? 괜찮은 거 같지? 그러면은 그 뭐지? 구의 중심을 구해서 구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그냥 반지름 구하면 끝나잖아. 반지름 뭐야? 이거 길이. 혹시 구부피 공식 알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 맞았어.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유형 14번 봅시다.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은 하기 전에 우리 강의 노트를 잠깐 봐야 되거든요. 강의 노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음 페이지 보면, 즉 46페이지 보면 타이틀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과 좌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은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원만 했단 말이야. 여기는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두 개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지. 평면에 접할 수도 있고 축에 접할 수도 있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평면에 접하는 경우. 왜냐면 평면에 접하는 게 실제로 좀 더 간단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제일 간단하게 XY 평면에 접한다고 하죠. 그냥 이제 우리가 농구를 하나 들고 있어. 그리고 바닥에 딱 놔봐. 그러면 바닥에 뭐해? 접하잖아, 맞지? 그럼 그때 반지름 길이랑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 높이가 뭐야? Z 좌표. 네, 맞을까 틀릴까? 절대값. 오, 맞아. 절대값까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Z 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아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중심을 먼저 잡아. 중심을 A, B, C라고 하자. 그럼 반지름은 절대값 C가 되면 우리가 구방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에 접하는 거 매우 쉬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하는 게 뭐냐? 네 번째로 씁시다. 네 번째는 세 평면에 모두 접합니다.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건 따로 있었잖아, 맞지? 그것처럼 이제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도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좌표 공간 혹은 공간 좌표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8개로 나눌 수 있어요. 8개. 위층에 4개, 이 아래층에 4개. 맞지? 그러면 구가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겠어? 8가지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 방에서 구가 세 평면을 모두 접하는데 딴 방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방이 있는지 어떤 점을 하나 알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가 지나가는 점이 이제 x좌표가 뭐 그 구가 지나가는 점이 2, 뭐 2, 뭐 4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무조건 이 방에 있는 거야. 구가 세 평을 모두 접하는 순간 다른 방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넘어가거든.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y좌표 음수가 되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옆방에 가는 거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 뭘 하라고? 중심의 좌표가 우리가 반지름으로 잡을 건데 반지름은 r이라고 하시면 얘는 양수까지 안 찍고요. r, 마이너스 r, 그리고 r이 되고 반지름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구방을 x 빼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 z 마이너스 r의 제곱는 r 제곱 이렇게 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그러면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보통 구가 2개 나와. 그 2개가 문제 쓰고 하는 답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거기 446번은 뭐래? 점이 뭐야? 마이너스 1, 2,1이지. 그럼 저 구는 어디에 있겠어? 오, 떨어져 죽겠다, 맞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중심 뭐로 잡고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고 풀면 되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기가 구는 쌤도 어려워서 평면에서 이 점을 지나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일까? 2개 그려줘요. 이쪽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리지 않았지? 이쪽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큰 거랑 작은 거랑 2개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쪽에서 접하는 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생겨. 자, 어쨌든 너 잘 이해해줘서 매우 고맙다, 알았지? 설명이 진짜 와 너무 대충이 돼야지. 잘하는 거야. 자, 어쨌든 혼자 눈만. 일단 평면에 접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 두 평면에 접하는 것도 고민은 해보십시오. 가끔 나옵니다. 따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축에 접하는 거. 축에 접하는 거. 이제 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 y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y축에 접한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가 y축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공을 저기에 접하게 하려면 아니면 그냥 이거를 y축이라고 할까? 그럼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겠지, 맞지? 그러니까 축과 접하는 거지 평면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지, y축이랑. 그럼 못 그리겠군요. 사람이 되게 정말 뭐 거기는 뭐로 했어? 아, x축으로 했군요. x축이 그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강의가 또 던졌어. 또 부러졌나? 부러졌다. 다행이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럼 y축이 접한다고 하면 얘도 일반 우리가 중심을 잡거든. 중심을 a, b, c라고 잡게 되면 그 접점이 뭐가 되지? 접점은 우리가 원과 직선이 나올 때도 접점과 반지름 무슨 관계였어?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 접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인 거야. 그래서 0, B,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반지름이 자동으로 뭐가 돼? 반지름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즉 중심과 접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 약간 집중을 못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거기 다 적혀있긴 해. 46페이지에 y축에 접할 때 지금 써놓은 거.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c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뭘 할 수 있어. 우리 네 번째라고 쓰면 세 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이제 저기 x축, y축, z축에 이제 9를 막 이렇게 삐집어 넣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우리 아까 뭐로 기준 잡았어? 중심으로 잡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세 축을 모두 접할 때도 중심을 우리가 r, 중심 여기는 a, a 이렇게 많이 잡는 것 같아. 반지름 뭐가 되지?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루트 2a가 됩니다. 루트 2. 오케이. 그리고 중심 a는 약간 별로인 것 같긴 해. 왜냐면 부호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중심의 절대값이 a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어떻게 쓰지? 좀 깔끔하게 쓰려고 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겠다 쓰고 절대값 a는 절대값 b는 절대값 c라고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게 되면 맞긴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썼지? 예. 비슷하게 썼군요. 맞지? 오늘도 이제 쌤이 쓴 거니까 비슷하게 생각했겠지. 네, 저거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쓴 거고 쌤이 지금은 약간 즉흥적으로 쓴 거니까 그때도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왜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지도 알겠어? 어차피 여기 수선이 예를 들어서 그냥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거리가 무조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 x축에 내가 수선을 발라내게 되면 좌표가 어떻게 돼? a, 0, 이렇게 되지. 그럼 거리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루트인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를 a제곱 바꿔 쓰고 얘를 a제곱 바꿔 써도 괜찮잖아, 맞지? 결국 2a 제곱이 루트가 돼서 루트 2 절대값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축이 모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쌤도 이거 외워서 쓰는 편이야. 외워서 쓰는 편이야. 자, 그러면 4사분은 약간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xy 평면에 접한데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면에만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절대값 c가 된 거지. 절대값 c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점 a가 0,2고 b가 0,1,1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xy 평면에 접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9는 xy 평면에 접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거든. 이 평면 위에서 접하거나 평면 아래에서 접하거나, 맞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거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점들이 지나는 점들이 z좌표가 전부 다 뭐야? 양수잖아. 그럼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c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연립하는 겁니다.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는 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c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c에 대한 등식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등식을 얻으라는 얘기겠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는 c 제곱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지워지게 되면 4c-4가 되고 이렇게 식이 하나 얻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0, 1, 1을 대입합시다. 0, 1, 1을 대입하면 a 제곱 그다음 b-1의 제곱 더하기 c-1의 제곱는 c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그리고 는 2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은 나름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식은 조금 별로다 같지.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냥 빼겠습니다. 그러면 2b 마이너스 1이 되고 2c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b는 c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을 얻었어. 여기가 괜찮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뭐지?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요 등식이랑 요 등식 중에서 적당히 우리가 조작해서 그 뭐지? C에 관한 부등식을 얻어야 되거든. 근데 C에 관한 부등식을 얻으려면 뭔가를 소거해야 되는데 잠깐만 쌤이 놓친 조건이 있나? 따로 없군요. 잠깐만 B가 C-1이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B 대신에 C-1을 대입하게 되면 A 제곱은 C-4, C-4 마이너스 C-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괜찮지?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6C-5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B는 C-1이라는 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식이지? 이거랑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나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식 중에 한 식은 기능을 다 한 거야. 그것만으로 내가 B 대신에 C-1 집어넣었으면 얘를 그냥 버리고 이것도 써서 이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요 관계식은 A 제곱이랑 이게 같다는 식은 이 두 식 모두를 만족시키는 식인 거야. 이 식도 만족시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기서 C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문제가 된 거야. 근데 A라는 친구는 뭐지?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0 이상. 그래서 이 부등식을 준 거야. 괜찮지? 그러면 저걸 풀게 되면 C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5 이하 이렇게 나올 거야. C가 1 이상 5 이하. 약간의 이제 논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봐. 지금 문자가 몇 개야? ABC 3개잖아. 근데 등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한 문자로 나머지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A 제곱이 표현이 되니까 A 제곱이 0 이상 조건을 통해서 C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차피 B는 C가 실수면 무조건 실수잖아, 맞지? 그래서 자동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저 A에 의한 B의 범위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그 쌤이 예상했던 것보다 쌤이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그 뭐지? 생각보다 설명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아까 우리 빼먹고 왔던 442번 문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어쨌든 과제를 이어서 하려면은 중간 빼먹은 문제가 있을 때 골라내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442를 보게 되면 아까 쌤이 이제 그 이거는 뭐냐면 9의 정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내가 했던 개념의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 이제 구와 좌표 축의 교점, 구와 좌표 평면의 교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뭐 있어? 구의 정사형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저것도 어떤 하나의 개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이제 표준을 고치게 되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 z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는 4, 1, 16을 더해야 되니까 21을 더해야 되는데 20이 있으니까 양변에 1만 더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 구를 xy 평면에 정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구가 있어. 정사형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빛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거든. 그러면 반지름이 줄어들까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아. 그냥 내려서 그냥 원만 생기는 거야. 대원과 합동의 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운 거야. 이렇게. 괜찮니? 아, 그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z는 0.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제 9의 정사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쓰잖아.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다시 9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9를 정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 중심이 2,1,4야. 오케이? 여기 수선이 마련되게 되면 정사하게 되면 요점의 9의 중심 뭐야? 원의 중심은 2,1,0이 되지. 맞지?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 반지름도 1일 거라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뭔데?
이게 없으면 원기둥이야.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둥이야 사실은. 왜 Z좌표는 아무거나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지. 기둥이 되거든. 그래서 뭘 해줘야 돼? Z는 0을 해주면 요 평면 위에서 이 원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사실 정확한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해. 문제에서 y는 mx가 이 원과 접한대. 그럼 우리는 이제 xy 평면에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뭐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같다? 반지름을 갖다 풀게 되면 m이 두 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0이라서 0 빼고 다른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정직거가 반지름 1과 갖다 풀면 그냥 나와. 괜찮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